안녕하세요.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6%를 돌파했답니다. 이로써 변동금리는 한 4.2에서 4%에서 한 6.2%, 그리고 고정금리도 4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기준금리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영끌한 이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준금리 인상폭이 0.25%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린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 4천 원 늘어난답니다. 16만 4천 원이면 한 달로 치면은 한 만 몇천 원인데 별로 부담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게 0.25% 수준이 아니라 1%, 2%, 3%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3%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이래저래 이제 대출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우려를 하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당분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예. 이래저래 다른 뉴스들도 보면 4%대 예금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죠. 4%대 예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출금리가 오르면 연끌족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연끌족들이 힘들다 얘기를 계속해도 사람들이 이제 연끌족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샀으니까 이자 오른 거는 100만원, 200만원이어도 1년에 이자 부담이 1000만원, 2000만원 부담스러워도 집값 오른 거는 최소 몇 억 단위 올랐으니까 견딜 수 있다, 돈을 번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주민시세보다 내 집값이 올라서 이득이다라고 해도 당장에 이자, 원금 갚는데 이제 허덕이게 되면 삶의 수준이 이제 추락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집을 사고 파는 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큰일이라는 거죠.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파는 건 쉽지 않은 게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수준이 만약에 추락하면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언론은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빚낸 사람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고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출 왕창 끼고 들어가서 원리금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치킨 한 마리, 외식 한 번도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이제 내수 시장이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 경제에 내관이 돼서 큰 충격파로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기득권들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을 영원히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오래오래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의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 걸까요? 빚을 계속 수십 년 동안 갚으려고 저런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빚을 냈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야, 언제든지 그 빚을 떼어내고 나는 돈을 많이 번 상태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착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빚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들로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한 방에 단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겠죠. 알게 된 그때는 뭐 이미 늦을 거다라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 겁니다. 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 견디면 기다리면 또 나아지는 때가 오는데 과연 그걸 기다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가 사실 관건인 거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금리가 오르는 건 또 지금은 올라가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리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당분간 몇 년간은 금리가 오를 시기지 내릴 시기나 정체되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죠.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든 일상생활에 삶의 규모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무모하게 결정한 영끌들,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제 무게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너무 무모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충격은 이제 결국 각 개개인들에게 쓰나미가 돼서 이제 닥치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 뭐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거,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네 삶이 더 힘들다라는 거, 더 어렵다라는 거, 더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는 게 안 쉽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끌족들이 더 궁지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